왜 당신의 삶은 늘 제자리일까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고 남들이 만든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문제는 편안함입니다. 쉬운 길만 찾다 보면 당신의 사명도 진짜 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삐를 쥐지 않으면 인생은 영원히 지지부진할 겁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적 게으름을 떨쳐내고 스스로 질문하세요. 건너가는 자만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석 교수의 건너가는 자에서 3가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너가는 사람이 되자. 둘째, 당신의 고삐는 무엇인가? 셋째, 지적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은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반복되고 왜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는 순간 진정한 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랜 고민 속에서 얻은 귀한 통찰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첫째, 건너가는 사람이 되자.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너감이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전환을 뜻합니다. 편안한 일상 속에서 쉽게 안주하며 살기보다 매 순간 새롭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교사로 살아가는 나는 영원한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나는 잠시일 뿐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도록 돕는 코치이자 명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며 더 나은 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가의 의미 또한 건너가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출가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적당히 편한 길을 찾고 남이 만든 길을 따르며 쉽게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출가는 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게으름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자신만의 고삐를 잡고 새로운 곳으로 끊임없이 건너가야만 우리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술가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은 이 건너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립니다. 멈춰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끝까지 걷다가 죽어라. 이 말처럼 건너가는 자만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주체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남이 만들어 놓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은 종속적이고 남의 삶을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고삐는 무엇인가? 고삐는 철학, 이상, 비전과 꿈을 말합니다. 경영은 비전과 꿈을 세상에 펼치는 일을 말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수단으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의에 맞게 경영하는 기업은 자신의 고삐가 무엇인지를 아는 기업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사회 진화에 공헌했죠. 저의 고삐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인사이트를 전하는 유튜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코치이자 명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고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삐는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숙제가 아닙니다. 고삐는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전하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온 전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고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계속 넣어두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 자답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찾아야 합니다. 저도 철학자 강신주의 책을 읽으면서 자리 이탈하는 개념을 알았고 명리를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삐를 찾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인생 비전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고삐를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찾지 못할까요? 바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찾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는 건 지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지적으로 게을러지면 힘을 쓰지 않으려 하니 남을 따라하거나 추종합니다. 쉬운 길만 찾으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만이 수고롭게 자기만의 고삐를 찾습니다. 내 고삐를 찾으려면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고삐를 찾은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각자의 나 자신을 찾고 지켜야 한다. 내가 나의 신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처이니 주인공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꽉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저는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공짜 사주와 명리 코칭으로 사람을 도울 겁니다. 지적으로 게으르지 맙시다. 남 얘기를 따르지 맙시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의 고삐는 무엇입니까? 셋째, 지적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유. 보시가 뭔지 아시나요? 타인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베푸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시는 내 몫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넓혀줍니다. 보시를 하면 왜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될까요?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하고 얻어진 능력을 지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용기, 절제, 생각은 모두 지적 능력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해야 용기를 낼 수 있고 절제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인간이 됩니다. 뭔가를 베풀면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보답을 바라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이겨낸 지적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뭔가를 베풀었다면 그는 보답을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해보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경험이 그의 내면과 의식을 더 높고 단단하게 키워줍니다. 내면과 의식이 더 높고 단단하게 키워지면 그의 시선은 더 높아질 것이고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성장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면 시선이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진 시선을 가지면 매사에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좋은 선택이 차츰 반복되면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런 과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그저 크고 작은 성취를 얻는 것을 보고 와, 그 사람은 참 복이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적 능력을 키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정리해볼까요? 왜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일까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고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삐, 소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만이 수고롭게 자신만의 고삐를 찾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꽉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건너갑니다. 새로운 존재로 도약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을 극복하는 지적 능력이 있다면 내면이 더 높고 단단해집니다. 게으른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은 동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